첫 번째 6개월의 숫자는 좀 좋아 보였죠. 38번 거래를 했고 승률은 44.7%, 누적 수익률은 370%였습니다. 정교에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시장과 운이 좀 많이 도와준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알파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래프 잘 안 보이는데 코스닥을 보면은 보라색 선이 저희의 시스템의 누적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수를 따라 투자하면 MDT도 크고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크게 내려가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제 투자 경험을 설명하려고 표시해둔 개인 기록입니다. 2018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시장이 좋았던 시기에는 저도 조금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몇 번이나 다른 국면을 보여줬는데도 저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대처하지 못했고 오를 때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사기도 하고 또 내리면은 또 기준이 바뀌어서 팔까? 존버할까? 이런 식으로 기준이 계속 바뀌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책도 가치 투자 같은 것도 읽어보고 리딩방도 여기저기 들락날락 보면서 하면서 매매 이론을 많이 배웠죠. 아는 개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그날 기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약 1년 반 정도 수익을 났는데요. 그때는 제 방법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코로나 상승장 이후에는 그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또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면서 제때 대응도 못하고 이제 손실이 나면은 정해둔 원칙도 계속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계속 더 잡는 대신에는 차라리 원칙을 빠뜨리지 않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기로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더 잘 맞힐까 보다는 제가 정한 기준을 어떻게 안 빠뜨리고 실행을 할까를 보려고 했고요. 직장에 있거나 아이를 돌볼 때도 시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불안한 날에는 손절 기준을 계속 미루고 기분 좋은 날에는 계속 더 사고 싶어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예측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고 제가 미리 정한 조건을 시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확인하고 매매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고 AI에게 바로 이 종목 살까? 라고 묻는다고 답이 좋아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LLM은 아시다시피 평균적인 지식을 학습한 상태이고 또 일반적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아무 때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살까라는 질문하기 전에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지부터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처음 만든 거는 AI가 한국 주식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코스피, 코스닥, MCP는 AI가 필요한 시장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도록 연결한 제의 첫 오픈 소스였어요. 그 뒤에 오른쪽에 보이는 스크린샷처럼 제가 만든 MCP와 퍼플렉시티 MCP, 파이어컬 MCP 등 여러 소스를 조합해서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AI가 그럴듯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치랑 어떤 출처를 보고 판단했는지 나중에 사람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잘 만든다고 매매까지 수술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일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정하는 일, 그 사이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료를 준비하는 팀과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역할이 맡은 게 다르죠. 자동 매매도 똑같습니다. 가격이나 재무나 뉴스를 모으는 일, 또 그 의미를 분석하는 일,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할지 판단하는 일을 완전하게 구분을 해야 됐죠. 한 AI에게 이 과정을 전부 맡기면 이제 결과가 이상해도 어디서 잘못된지 찾기도 어렵고 또 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결과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 흐름을 설계했고 25년 3월부터 첫 번째 버전을 실제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프리즘 인사이트 시즌 1입니다. 당시에는 AI가 매수 종목을 고르고 매도는 손절과 목표가 뭐 그런 숫자 같은 단순 규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6개월의 숫자는 좀 좋아 보였죠. 38번 거래를 했고 승률은 44.7%, 누적 수익률은 370%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뭐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세 상승을 시작한 몇 종목을 단순한 매도 규칙이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잡았던 영향이 컸고 그 사이 큰 손실을 감수한 종목도 많았습니다. 정교에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시장과 운이 좀 많이 도와준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시즌 1에서 배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좋은 수익을 한 번보다 시장의 국면이 달라져도 판단 과정을 설명하고 제 손실도 잘 통제할 수 있는 정밀한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첫 두 줄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시간순으로 요약을 한 건데요. 2월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MCP란 보고서 만들었고, 3월에는 AI의 매수 판단을 매매 흐름에 연결해서 시즌 1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 변화는 8월에 왔습니다. 프리즘 인사이트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실계좌 주문도 그때 붙였습니다. 혼자 쓰던 코드가 공개된 시스템이 되자 잘 된 결과만 볼 수는 없었죠. 오류가 난 지점이랑 판단이 어긋난 지점, 또 아니면 또 예상과 다르게 체결이 된 과정까지 모두 기록하고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10월에는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매수뿐 아니고 매도도 전부 다 AI 흐름으로 넓혔고 한국과 미국 시장을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계자를 함께 보면서 체결의 차이와 슬리피지도 슬슬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프리즘은 성적이 좋았던 첫 버전을 보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속 드러내고 계속 고치는 시스템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운영에서 많이 다쳤던 게 많았고 그것도 많이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을 너무 경계하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강세장에서도 AI가 사질 않고 계속 관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짧게 들고 손절하는 거래가 반복되면 또 시장 탓만 하지는 또 않았죠. 이 장중 흔들림에 내가 너무 빨리 팔았는지, 이제 과열된 곳을 따라 들어갔는지, 매도 규칙을 정말 맞게 들어갔는지 등 여러 측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장에서는 시장을 잘못했고 손절한 종목을 다시 사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프롬프트만 손보지 않고 한 10분마다 계속 점검하고 또 재진입을 차단하기도 하고 중복 주문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어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시스템을 아직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면 왜 그랬는지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좀 덜 반복되게 계속 고쳐오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과정을 평소에 어떻게 이제 경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길에 간밤에 미국 시장 매매 결과를 보고 저녁 퇴근할 때는 그날 한국 시장 매매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이상하거나 판단이 어색하거나 그런 메시지가 보이면 지하철에서 바로 텔레그램을 열어서 AI랑 대화를 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콕각 DIR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맥민이랑 이제 클로드랑 코덱스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맥미니에 설치된 걸. 저는 휴대전화로 이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로그랑 DB 위치를 서버에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AI가 집에 맥미니에서 이제 운영 서버에 붙어가지고 실제 코드랑 기록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거나 필요한 수정 작업을 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제 시스템 유지 보수의 95%는 휴대전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긴 시간을 내기보다는 출퇴근길에 문제를 발견하고 AI랑 대화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도 처음부터 코드를 고치지 않고요. 만약 먼저 밤사이 결과나 당일 판단에 이상한 부분을 눈으로 찾고, 그 다음 AI에게 운영 DB랑 로그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실제 로그부터 읽게 합니다. 기록이라고 하죠. 어느 단계에서 판단이 어긋났는지도 구조를 찾고, 실패 조건과 안전장치를 AI랑 대화하면서 같이 정합니다. AI를 쓴다고 해서 제가 꼭 알아서 고쳐줘? 이렇게 던지는 방식은 아니고요. 사람은 문제와 기준을 분명히 던져주고 AI는 그 범위 안에서 코드랑 로그를 빠르게 찾아보고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한 점이나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짧게 GitHub의 이슈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남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퇴근길에 발견한 문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또 까먹어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하나를 고르면 이제 원인과 대안을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만 짧게 고칩니다. 테스트하고 배포한 뒤에는 같은 문제가 정말 사라졌는지 로그랑 DB로 다시 검증을 합니다. 이 마지막 확인이 빠지면은 수정은 했는데 해결됐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검증까지 하는 한 묶음이 유지 보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두세 번 배치를 돌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번이라고 하면 뭐 아침에 9시 반에 한 번, 오후에 장 마감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돌렸었는데요. 근데 배치 한 번, 오전과 오후 사이에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은 다음 실행할 때까지 그 손실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은 10분마다 손절선과 뭐 추세 이탈을 확인하게 바꿨고 지금은 조건을 명확히 벗어나면 AI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코드가 먼저 손절을 처리합니다. 다만 이 루프도 처음부터 실주문으로 켜서 만들진 않았고 며칠을 관찰하고 로그를 쌓고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운영에 돌리고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수나 매도 신호가 나면 주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 한국투자증권 실제 계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면 지정가 주문이 남아있는 채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생각한 보유 종목과 저의 실제 계좌가 달라지기 쉬웠습니다. 사람의 개입도 변수였어요. 시스템은 팔았는데 제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계속 두고 있으면 그 뒤 결과는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실계좌의 연결은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과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제가 추적하는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왜 그랬지? 라고만 물으면 사람 기억은 금방 틀어지고 까먹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무슨 판단을 했고 뭐 어떤 주문을 냈고 실제로 어떻게 체결됐는지는 반드시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록을 왜 남기는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는 시스템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프리즘은 판단이나 주문이나 체결뿐만 아니고 중복 주문이나 재진입을 왜 막았는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시스템이 한 일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다음 수정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매수할 때는 매수할 때 점수랑 당시 시장 분위기를 함께 남기거든요. 이어서 몇 주를 얼마에 주문했는지, 실제로는 얼마에 체결했는지도 기록을 합니다. 주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제 왜 주문 안 했는가? 그래야 나중에 손실이나 미체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람이 왜 샀고 어떤 주문을 냈으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AI도 로그를 보고 확인하고 저도 눈으로 제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남긴 로그 예시를 따온 건데 예를 들어서 왜 안 팔았지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은 막연한 AI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이 화면처럼 시장이 약해서 진입을 막았는지 아니면 손절 조건이 나와서 관찰 모드에서 매도를 가정했는지 실제로 매도했는지 그런 로그를 따라갑니다. 24시간 안에 다시 사는 것을 막았는지 뭐 미체결 주문 추격을 어디서 멈췄는지 뭐 그런 식으로도 남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AI에게도 추측하지 말고 이 경로를 자세히 확인해 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죠. 이 화면은 이제 사람도 운영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려고 만든 아까 보여드린 그 대시보드입니다. 한국과 미국 결과를 따로 보고 시장보다 나았는지 손실폭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볼 수 있죠. 여기 숫자는 시뮬레이션 누적 실현 결과입니다. 실계좌 성과와 합산한 숫자도 아니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숫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좋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 결과를 숨기지 않고 사람이 계속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른쪽에 24.86% 보이십니까? 이게 20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과거 제 실계좌 기록입니다. 실계좌를 연결하면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수익률만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가격이 얼마나 달랐는가, 주문이 남지 않았는가, 시뮬레이션에 제가 놓친 점이 없었는지 추적을 해서 보는 겁니다. 현실 시스템과 맞닿을수록 제 자동 매매 시스템은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엽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럼 저도 완성된 자동 매매 시스템을 바로 받아갈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즘 인사이트는 오픈 소스니까 마음껏 받아가시고 로컬에 컴퓨터 설치하셔가지고 실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가 드리려는 것은 완성된 비법이 아니고요. 각자가 평소에 생각한 매매 원칙을 말로 한번 적어보고 AI랑 같이 대화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코드로 한번 옮겨보고 결과를 또 확인을 또 하는 그런 첫 경험을 우리 같이 함께 만들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AI는 DB와 로그를 읽어서 문제가 생긴 지점을 좁히고 관련 코드를 찾아서 수정한 뒤에 테스트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델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이런 작업도 훨씬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투자 기준까지 AI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AI는 코드를 고칠 수는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죠. 어떤 전략을 쓸지,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지, 어떤 결과를 좋은 매매라고 부를지는 결국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략의 방향과 최종 책임을 맡고 AI는 그 기준을 코드로 옮기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즘 인사이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 전략을 하나의 정답처럼 내놓은 건 아니고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랑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모두 대중들에게 열어두고 싶었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신의 투자 원칙과 생활 방식에 맞춰서 제 시스템을 개량하고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제 리듬이 강의에서 쓸 프로젝트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께 드리겠지만 리듬이라는 이런 매뉴얼 같은 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